안녕하세요. 저는 37살, 결혼 5년차 3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볼 때 확실히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며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 모두 잘 지냈어요. 남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죠. 사돈관계가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어려운 사이라고 주위에서 말이 많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가 잘 챙겼고 무슨 때만 되면 모여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 이유는 시댁과 친정의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차로는 가깝지만 도보로 걷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남들은 서울에서 부산을 찍기도 하는데 저희는 한 달이 건너면 도착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나쁘거나 저에게 심할 정도로 막대하진 않았거든요. 그것 또한 한 지역에 같이 살다 보니 서로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잘 해주시는 만큼 저도 어머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신경 많이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친정, 시댁 모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등산을 좋아해요. 주말에 웬만해서는 등산을 자주 다닙니다.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맛있는 음식에 술 한잔 곁들이니 양가 집안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제가 상상하고 원했었던 결혼 생활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웬만하면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이 점점 감정적으로 쌓이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서운한 말들이 오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대한 말로 잘 풀고 해결하면 되는데 시어머니는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 터뜨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다가도 갑자기 난감해지는 상황이 여러 번 있게 되었고 꾹꾹 눌러 참다가 집에 들어와 남편과 이 문제로 진지하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그게 문제야. 무슨 불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꼭 나중에 터지셔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까지 얘기하시는 거야? 바로바로 얘기하면 그걸로 끝인데 한꺼번에 모든 걸 말해버리니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난감한데. 그건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 최근에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는데 말을 꼭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당신이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지? 엄마가 몸도 약하신데도 아침부터 힘들게 음식 하셨는데 어머님 입맛에 안 맞는다고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쓰레기통 급히 찾더니 입에 있던 음식물을 뱉으면 어쩌라는 거야. 그냥 뭐가 들어갔다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맛이 너무 형편없다며 표정 관리에도 신경 쓰지 않더니 앞으로 음식하지 말라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건 그냥 싸우자는 것밖엔 안 되잖아. 예전에 음식이 너무 짜서 엄마가 물 좀 먹은 거 가지고 저러시는 것 같은데 당신도 알겠지만 엄마 당뇨 있어서 너무 짠 음식 몸에 안 좋은 거 잘 알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하신 음식 맛있다고 몸도 안 좋으시면서 정말 맛있게 드셨어.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또 기분 나쁘셨는지 보란듯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냐? 나 정말 어머님한테 서운해. 나도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에는 그런 행동하지 않으시겠지. 남편도 어머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잘못된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뒤로 남편은 어머님과 전화통화하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기분 상하지 않게 차근차근 넘어갔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하는 말은 잘 듣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별일 없이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저희 집에 어머님이 방문하셨고 사전에 약속하지도 않고 불쑥 찾아오신 거라 당황했지만 다행히 그날의 스케줄은 없어서 찾아온 이유에 대해 여쭤봤어요. 어머님, 전화 한 통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괜찮으시죠?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 것도 일일이 너한테 허락받고 와야 하는 거야? 내가 꼭 전화를 해야 하는 거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불만인 것 마냥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서운하게 생각하시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잠깐 전화라도 한 통 주셨으면 제가 뭐라도 대접을 해드릴 수 있는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런 시간조차 없어서 당황해서 그랬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표정에서는 벌써 제가 던진 말에 서운해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고 결국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숨만 나왔죠. 나중에 어떤 식으로 표출하게 될지 몰라 걱정되긴 했었어요. 온 김에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야겠다며 소파에 앉아 밥 좀 차려달라고 청하셨고 저는 정신없이 집에서 먹을 만한 재료가 있는지 냉장고를 살펴봤지만 마땅히 대접해 드릴 만한 게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먹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조심스럽게 밖에서 먹는 건 어떻겠냐고 여쭤봤고 제가 하는 말에 인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음식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다는 오해를 하신 것 같은 표정이셔서 급하게 냉장고에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재차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벌써 기분이 상하신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날카롭게 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님을 맞이해서 심기가 불편해진 게 확실했어요. 분위기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시어머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장단을 맞춰드려야 할지 너무 난감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로 어머님은 얼굴 봤으니 됐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나중에는 연락하고 오겠다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남편은 세차하고 집에 들어오다가 어머님과 마주쳤고 어쩐 일이냐며 물어보는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말에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해줬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다며 그냥 넘어가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젠가 이 문제 또한 터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별 문제 없이 몇 달이 지나고 김장날이 다가오니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상하고 있었고 받았습니다. 한창 비싸던 배추값이 좀 내린 모양이다. 이번에도 같이 김장 담가야 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저번 연도에는 너희 식구들이 재료 준비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 내일 작년에 담갔던 게 생각보다 많이 모자랐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무리해서라도 양을 좀 많이 했으면 하거든. 그러니 새벽같이 왔으면 좋겠다. 안사돈한테 잘 전달해주고 워낙 몸이 느리셔서 작년에도 내가 얼마나 속 터지던지 최대한 빨리 오시라고 전해드려. 어머님은 매년 김장날만 되면 민감하셨습니다. 각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심해서 같이 하기로 합의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양가 집안 한데 모여 김장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시어머니는 무슨 상황이 있어 일 처리를 해야 할 때 저희 엄마의 행동에 대해 엄청 답답해 하세요. 워낙 몸이 느리긴 해도 거의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게 답답한가 봐요. 작년에도 김장날 한바탕 싸웠거든요. 시키면 빠릿빠릿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스러워 어머님께 이번에는 각자 먹을 만큼만 담그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하지만 벌써 귀를 닫으셨고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전화기를 끊으셨고 엄마한테 김장날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와서 일손 도와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아무래도 작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잠시 머뭇거리셨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투로 알겠다며 참석하겠다고 얘기하시곤 끊으셨습니다. 괜히 또 김장날 빠지게 되면 그 문제로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한 소리 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같이 김장하는 게 속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날 새벽같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 깨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일어나신 건지 시어머니는 벌써 배추를 다듬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현관 앞에까지 이어져 있는 배추들을 보고 너무 놀라 경악했습니다. 작년에 담갔던 김장보다 2배가 넘는 양을 준비하셨고 저를 보자마자 시간 없다며 옷 갈아입고 배추 다듬으라고 재촉하셨어요.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 않아 다음 날에도 와야 할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배추양이 작년과는 다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작년에도 이거의 절반밖에 안 했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2배가 넘는 양을 준비하시면 오늘 다 어떻게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너 김장하러 온 거니? 아니면 그렇게 우두커니 서서 잔소리하려고 온 거야? 입털 시간에 벌써 배추 몇 통은 다듬었겠다. 빨리빨리 움직이라니까 뭐하고 있는 거야? 김장날에 시엠이 예민해지는 거 모르니? 어머니, 솔직히 이건 오늘 못 끝내요. 너무 많잖아요. 배추 절이는 데만 하루 걸리겠어요. 다음날 저희 출근해야 하는데 밤새워서 할 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했던 양이 1년 먹기에는 딱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국밥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김치만 먹으며 생활할 것도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배추랑 야채 다듬고 배추 절인 다음날 속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너가 뭘 안다고 지금 나한테 잔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퍼뜩 가서 옷 갈아입고 앉아서 배추 다듬어라. 그런데 왜 안 써도는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아침 일찍 와야 한다는 거 전달했니? 아유, 느려 터져가지고. 이런 날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시작한 거야? 이따가 오면 눈치껏 좀 움직이라고 전달해 주거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배추에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배추 다듬으셨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려고 하는 결심이 눈빛에서 보였고 최대한 급하게 옷 갈아입고 나와서 일손 도왔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작년보다 서로 손발이 잘 맞았어요. 매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같이 있는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가 잘 챙겨주며 그날의 김장날 아무 일 없이 끝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엄마가 뒤늦게 도착을 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시작으로 엄마도 옷 갈아입고 일손을 도왔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 외에 저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배추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용량을 하려면 그냥 배추로 시작하는 것보다 절인 배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을 여쭤보게 되었고 제가 건넨 말에 시어머니 갑자기 발끈하셨어요. 예, 너는 말이야. 뭐든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절인 배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가 봤니? 소금을 싼 거 쓸지 어떻게 절이는지 알지 못하잖아. 그런 걸 믿고 사서 양념 버무리면 맛이 있을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담가서 먹어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라고. 깨부릴 생각하지 말고 어서 일이나 해.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저희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식당에서 음식 사 먹는 것도 불안해서 먹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어머님 식당에 가서 주문한 음식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도 제일 잘 드시던데요? 제 말은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꺼낸 말이었어요.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싫으면 우리 하는 방식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말대꾸한다고 발끈하셨고 갑자기 다듬었던 배추 한 통을 제 얼굴에 날리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배추통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버렸고 남편과 엄마는 돌발 행동 때문에 너무 놀랐는지 급하게 다가와 제 얼굴 상태를 살피셨어요. 어머님은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고 모두가 정적이 흐른 상태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에 정적을 깨며 군말하지 말고 빨리 배추를 다듬으라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배추가 작은 것도 아니고 제 얼굴보다 크고 무거운 게 정통으로 맞았는데요.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화가 난 얼굴로 다가갔고 서로 얼굴을 가까이 맞대며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흔들 것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기쁘게 일을 해야 김치도 맛있을 거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침착하게 설명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사과해야 한다는 게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았어요. 3살밖에 안 된 아기까지 새벽에 같이 내려와 번갈아가며 돌보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본 걸 이런 식으로 반응하신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벌써 기분 상할 만큼 충분히 다운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 참고 참았던 눈물이 서러워 터지고 말았어요. 도저히 김장 담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울자 아기도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눈물을 터뜨렸고 작은 방에 들어가 북받친 감정을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남편도 이런 식으로 만든 김치 못 먹겠다며 자리에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들어 일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되었을 때 거실에서는 별 문제 없이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방문을 조용히 여셨고 한숨을 내쉬며 들어오셨어요.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엄마도 상당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자 김장을 끝내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는지 들어오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아까 보였던 행동은 어른으로서 잘못된 것 같으니까 사과하마. 그러니 일단 우리 해야 할 거부터 빨리 끝내고 다시 차후에 대화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나도 너한테 배추를 던지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서 솔직히 나도 당황했다.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고 내가 100번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렴. 일단 먼저 벌려놓은 일부터 처리하고 다시 제대로 사과할 테니까 심히 간 행동에 대해서 네가 너그럽게 넘어가 줘라.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로 가족이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상처받지 않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이에요. 작년에도 저랑 한번 다투지 않았나요? 그런데 봐봐요. 이번에도 똑같죠?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김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만든 김치 먹고 싶지가 않네요. 먹을 때마다 우리 딸 배추로 얼굴 맞은 거 생각나 가슴 아파서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제가 김서방 일 못한다고 배추를 얼굴에 던져버리면 사돈은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 똑같잖아요. 오늘은 그냥 들어갈 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엄마도 그동안 참았던 게 있었는지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셨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에 남편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한숨을 쉬면서 자기 엄마라는 게 부끄럽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동안 끊었던 담배가 생각나 밖으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상황으로 오게 되니 시어머니도 마음이 급했는지 엄마 손과 제 손을 잡으며 죄송하다고 몇 번씩이나 사과를 하셨고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면서 뉘우치고 계셨어요.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약속하셨고 결국 가족이라는 틀 때문에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재료 준비를 늦은 만큼 정신없이 시작했고 배추를 절이는 동안 부수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쉬지 않고 노동한 결과 배추와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침부터 무리를 하셨는지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에 반해 시어머니는 아직도 힘이 철철 넘치셨어요. 저 또한 아기 보면서 김장을 도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거의 끝나갈 무렵 아기가 칭얼거려 김치통에 담기만 하면 되는 거라 남편이 대신 아기를 봐줬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양념 버무려 김치통에 넣고 있는데 작년보다 많은 양 때문에 빈통이 없었고 결국 가까운 마트에 가서 급하게 사와야 했어요. 시어머니와 엄마가 김치를 양념에 버무리는 동안 제가 김치통을 급하게 사서 차에 실은 다음 집에 도착했는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엄마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엄마는 아무래도 저혈당 쇼크가 온 것 같았어요. 엄마는 항상 가방에 작은 사탕 상자를 가지고 계셨는데 가방을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빠뜨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기를 보다가 피곤했는지 옆에서 잠이 든 상태였죠. 결국 엄마가 깨어나 봐야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아 다행히 엄마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런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자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냥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제가 엄마랑 함께 산 세월이 있는데 모를 것 같아요? 엄마 표정만 봐도 딱 알 수 있다고요. 아까 제가 김치통 사려고 자리 비운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손이 좀 떨리기 시작하고 식은땀까지 나길래 아무래도 혈당이 낮아진 것 같아 가방에서 사탕 상자를 꺼냈는데 그걸 본 사돈이 김장 담그다 뭐 하는 거냐고 군것질은 나중에 하라며 내가 들고 있던 사탕을 갑자기 뺐더라고.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 그런데 사돈도 내가 저혈당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사탕 상자를 뺏는 게 이해되지 않더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길래 그런 문제 때문에 또다시 화를 내고 싶지 않아 차분하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변기통의 사탕들을 전부 내려버리더라고. 너무 당황한 그 순간 저혈당 쇼크가 온 것 같다. 결국 시어머니는 김장이 거의 끝나가니까 자신의 본래 성격이 나온 것 같았어요. 일단 김장부터 끝내기로 머릿속에 계획을 전부 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저혈당인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럼 딱 봐도 혈당이 낮아져서 사탕을 입에 물려고 하신 건데 그것 또한 꼴보기 싫으셨는지 힘이 없어진 엄마의 사탕 상자를 빼서 변기통에 버린 겁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남편도 아이를 데리고 병실에 막 도착을 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어차피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을 물어보자 엄마가 말한 그대로 설명을 이어나갔고 듣고 있던 남편은 충격받았는지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엄마가 한 잘못에 대해 대신 무릎을 꿇으면서 죄송하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행동은 한 사람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아빠가 제일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동안 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와 아빠가 만나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심각한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응급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동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한 처벌로 징역 2년 6개월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부분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사탕을 변기통에 버린 건 맞다고 인정을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며 끝까지 잘못을 부인했고, 항소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 결국 3년의 징역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은 어머님과의 인연을 끊겠다며 마지막 면접을 통해 통보하였고, 어머님께 서류 한 장을 보여줬어요. 그 안에 있던 서류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법적인 처벌을 또 한 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모든 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2번 다시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엄마한테만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에게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엄마가 직접 물어보는 대답에는 입을 꾹 닫고 계신 어머님이 정말 한심스러웠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2번 다시 저희 가족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모두들 데리고 구치소에서 나왔고, 그렇게 어머님과의 인연은 그걸로 끝이 나게 되었네요. 아버님은 어머님과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하셨고 저희 또한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사를 한 상태였어요. 그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괴로웠습니다. 한순간에 엄마를 2번 다시 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런 충격적인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어머님은 징역을 전부 다 살고 나와서도 그 꼬리표는 끝까지 붙어 다닐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몸도 약해지기 때문에 옆에 가족이 있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걸 봐선 나중에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출소해도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굳게 닫은 상태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아버님 또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어머님과 이혼까지 생각하셨겠어요. 출소하셨을 때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몸소 느끼시고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외롭게 사시다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손자 얼굴 2번 다시 못 보는 게, 자기 아들 얼굴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자신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나요? 어려운 이 시기에 몸이 재산입니다.